우리 오피스텔의 사람들의 시선이 왜 안 좋냐면 단순히 이거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우리 나름대로는 조그만 물건 여러 개 모아서 얘는 시세도 당연히 불리하지만 수익률은 좋다는 걸로 우리는 약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무기로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집에 대해서는 시대적 관점에서는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 집을 시세 차익으로 뻥튀기 시켜서 팔려고 이쁘게 꾸며서 가치 상승시켜서 내가 10억에 산 거 20억에 팔아야지로 나는 한 게 아니거든. 시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야. 난 순수하게 목적이 주거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게 본질 아니야? 부동산은. 근데 그 전에 끝내야 돼.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년에 애기 초등학교 가거든. 그래서 빨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월세를 한 번 더 갔다가 또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때 생각하지 뭐로 밀어놓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거 딱 보고 저런 신박한 방법이 있구나. 나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금적인 거 지금 부동산 상황 안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집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오피스텔에 또 살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죠. 장점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장단점이 뚜렷할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관리비가 좀 비싸요. 관리비가 비싸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사용성에서는 편하다는 얘기도 또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요, 쓰레기를 그냥 버려도 돼요. 분리수 안 하고? 분리수거 담당이죠. 네. 한 번씩 가야 되잖아. 엄청 스트레스 받아. 일주일에 그리고 한 집에 번씩. 좀 쌓여있고 특히 막 비 오고 이런 날은 쌓여있고 이런데 이건 바로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좀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애기 어리잖아. 네. 나도 애기 어리고 편의시설도 여기 1층에 편의점이랑 24시간 병원에 3층에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지하는 식당가예요. 요새 좋은 아파트들은 구내식당 있고 맞아요. 이런 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하 구내식당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편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본다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대중교통으로 왔잖아요.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고 백화점도 바로 있고 여기 수영장도 바로 있고 도서관도 바로 있고 앞에 공원도 바로 있고 학교도 가깝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없어. 그냥 아파트가 아닌 것 뿐인 거고 살아가는 데는 이만한 데가 있나라고 생각이, 제가 여기 한 1년 반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새 아파트 같은 거 매매 가격 좀 안 보시나요? 라고 물어본 게 이제 여기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를 좀 살기가 싫어졌어요. 저는 평생 아파트 살았어요, 참고로. 근데 여기 처음으로 오피스를 올 때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어. 요런 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1년 반 살아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지 내 아파트 이런 거를 바로 슈퍼만 가더라도 그래도 5분 걸어가야 되잖아. 이게 불편한 거야. 나는 1층 가니까. 여기에 장점을 내가 또 크게 보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관리비가 약간 비싼 게 단점은 단점인 것 같아요. 1시간 반 걸려서 온 값을 했지. 맞아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봐요. 그러면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열려요, 많이. 그럼 내가 꼭 주택으로 거주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거기에 욕심이 없다가 아니고 조금 놓게 되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 우리 오피스텔의 사람들의 시선이 왜 안 좋냐면 단순히 이거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우리 나름대로는 조그만 물건 여러 개 모아서 얘는 시세도 당연히 불리하지만 수익률은 좋다는 걸로 우리는 약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무기로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 집에 대해서는 시대적 관점에서는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 집을 시세 차익으로 뻥튀기 시켜서 팔려고 이쁘게 꾸며서 가치 상승시켜서 내가 10억에 산 거 20억에 팔아야지로 나는 한 게 아니거든. 시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야. 난 순수하게 목적이 주거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게 본질 아니야? 부동산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여기 안 산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고 간다기보다 우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팔지 않는다. 그럼 나는 월세 놓거나 아니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름 이렇게 옵션도 잘 돼 있잖아. 그냥 이거 다 주고 가려고? 그럼 나는 새로운 집에 다시 새 가구들 넣으면 되지 뭐. 그럼 되게 편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굳이 이걸 내가 시세 차이가 얼마 내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 집은 또 어디로 생각할까를 초조해서 본다기보다 그냥 이제 살고 싶어. 이게 비슷하잖아요. 선생님들 1번 물건보다 다음 물건이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자꾸 찾는 것처럼 내 주거 환경도 전에 선생님도 살던 아파트보다는 지금이 조금 컨디션이 더 좋은 그렇죠. 아파트, 평수도 큰 아파트로 갔잖아. 그럼 나도 다음 집은 동네도 조금 더 좋은 동네, 집 컨디션도 조금 더
평수도 더 뭐 그런 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아파트 나는 주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동의를 해요. 근데 그게 꼭 아파트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아파트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 시세 차익이에요. 걔는 가치가 오르잖아. 맞아.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세 올라가고를 조금은 안 본다가 아니고 좀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안이 많아요. 꼭 그 시선에 갇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와이프는 아파트에서만 살아왔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 시골 출신이고 전원주택에서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올라와서는 이제 여러 공동주택을 사는 건데 제 짧은 경험 안에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옵션도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대출도 오피스텔이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니까 생각해봐요. 나도 원래 월세 냈었잖아요. 네. 그거랑 아파트 하나 있다 그랬잖아. 네, 그거 네. 오래된 아파트. 네. 거기서 월세를 받는단 말이야. 내가 내는 거랑 월세 받는 거랑 합쳐서를 이자로 생각해봐요. 그럼 꽤 되는 돈이야. 그런 식으로 한번 매물을 알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아시겠지만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위치가 좋지. 아 상업 상업지역이니까 좋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아파트 틀에 갇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파트는 우리가 갖고 가면 세금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DSR도 그렇고 그렇죠. 대출도 그렇고 대출 사실 지난주에 낙찰 받은 거 오면서 연락 받았거든요. 법무법인 네네네. 거기서 이 대출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도가 차잖아요. 먼저 물어봤거든요. 소득증명을 보내고 이러이러한데 이제 대출 될까요?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 거 해지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들어갔어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30% 정도 되는 수익률이더라고요. 개인 대출이 되면. 근데 아까 전화가 왔는데 중도금 대출 받은 게 기간이 주택담보처럼 40년이 아니고 25년인가 20년으로 계산을 해야 돼서 제가 다 찼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사업자 대출하면 반공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금융권 알아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금융권 알아봐 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